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주제로 발표에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앤서니 킴 헤리티지 수석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부를 아주 좀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기 지금까지 토론에서 보셨듯이 인덱스 이렇게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노멀라이즈하고 이걸 수량화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 아주 익사이팅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유경제에 대한 어떤 희망과 어떤 그런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의 큰 주제는 어떤 미국 경제, 지금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리얼한 것인지,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정말 실제라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면서 잠시 느낀 것이 많은 분들께서 헤리티지 재단,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많이들 들어보시고 신문지상에서도 보시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저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런 그 어떤 이해가 약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도 같고 또 그래서 잠시 저희의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띵크탱크입니다. 띵크탱크라는 말은 먼저 생각을 하고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의미에서 띵크탱크죠.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먼저 탱크하고 띵크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제한적인 정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할 수 있고 또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많이 내놓고 그 정책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political 컬러가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보셨을 때 미국 경제가 사실은 이런 리저널 리더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저희 2015년 통계에서도 보셨지만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적이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나라고 또 미국에서 소위 속된 얘기로 재채기를 하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영향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미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미국과 비교될 수 있는 나라들, 아까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 국가라고 도시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칠레나 에스토니아나 마우리셔스 이런 나라들도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스위tzerland나 캐나다와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비교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보셨듯이 리마인드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까지 저희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2006년 정도를 계기로 하향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제 성장이나 어떤 FDI다 많이들 보시는 그런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저희 인덱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 분석을 조금 해봤을 때 소위 얘기하는 이 이코노믹 프리덤 데피시트라는 것을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트레이드 데피시트도 있고 버짓 데피시트도 있는데 미국이 경험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이코노믹 프리덤 데피시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스위스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코노믹 프리덤을 잃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경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2007년, 8년, 2009년을 지나면서 많은 규제가 들어왔고 또 오바마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면서 조금은 다른 성향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많은 디베이트도 미국 안에서 있었고 또 무역의 역할에 대한 디베이트, 그 다음에 세금 정책에 대한 디베이트,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복지를
미국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디베이트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자유경제도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2014년 작년을 계기로 해서 그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다행히 그것이 업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현상에 의해서 미국 경제의 자유도가 약간의 아주 지금 조그마한 어떤 업턴이지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부분은 한국 경제를 다루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많이 나누셨듯이 이 정부의 역할에 있습니다. 조금 더 빅 거버먼트에 대한 마인셋이 있는 팔러시 메이커들이 DC를 오면서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뭐 정부 금융 구제도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정부에 대한 어떤 역할이 굉장히 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여러 가지 하나로서 그 내셔널 디베이트나 시빌라이즈된 디베이트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향하는 정말 좋은 길인가에 대한 디베이트이 많았고 미국이라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의해서 2012년, 2014년 선거들을 통해 가면서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과 과연 이렇게 확대 팽창적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미국 경제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어떤 축소를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경제는 일단은 하향세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2008년, 9년을 보시면 빨간 바 차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미국 안에서의 텐션들이 있었죠. 정말 정부의 역할, 규제를 얼마만큼 해야 되며 세금은 얼마만큼 걷어야 되며 자유무역의 역할은 얼마나 돼야 하는가. 미국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그 어떤 civilized 디베이트에 의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런 어떤 기싸움 내지는 정책 싸움에 의해서 일단은 굉장히 안정화권에 들어든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래에 나온 지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큰 경제고 또 상당한 다이내믹한 경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나타난 통계로는 아직도 3%를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저 성장률도 만약에 뭐 또 리바이즈가 되면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듯이 일단은 가장 악화된 상황은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어떤 자유시장 경제 제도, 이코노믹 프리덤과 어떤 경제 성장률 그거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아마 리마인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서 자유경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독일이나 영국이나 재팬이나 이탈리나 다 미국에 뒤지고 있는 나라들 중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어떤 경제 자유도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일단은 그런 파저리브한 업턴에 의해서 일단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또 인터레스팅한 경우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경제 위기 회복세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미국 경제가 지금 얼마만큼 회복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제 회복이 되지만 그 걸린 그 만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아직은 미국이 힘든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힘든 경제 리커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두 번째 세션에서 얘기를 나눌 때 The Rise of US Economy라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플렉션 포인트는 지금 진행 중인 경제 어떤 전환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으며 얼마만큼의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토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실업률, 소위 얘기하는 unemployment rate로만 빠졌을 때는 뭐 상당히 아주 지금 많은 어떤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까지 갔던 그런 어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내려와서 6.3%라는 때로 굉장히 이제 프레지던트 오바마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레이스로 내려왔죠. 그러나 저희가 통계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 번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정말로 그 레이버 시장에서 잡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6.3%까지 내려졌다면 아주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잡 마켓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좌표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노동 시장에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본 좌표입니다. 이것을 보셨을 때는 58.5% 정도가 2009년, 2008년도에 노동시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이스는 아직도 지금이나 뭐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레이스로 봤을 때는 아직도 미국 시장은 아직도 그 리커버리가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것이고 아주 뭐 완전한 상생으로 왔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힘든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서도 많은 정책 토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분야, 지금 저희에서 보이듯이 그 법치에 대한 어떤 rule of law, 그 다음에 government size, 미국 안에서도 지금 정부의 역할, 정부의 크기에 대한 디베이트가 많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만약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이제 의료개혁도 있었고 또 금융개혁도 있었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시장경제,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데에 대한 많은 지금 논의가 돼가지고 있고 오픈마켓, 여기 안에서는 아무래도 미국도 무역 강국이었고 무역 강국을 말로는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의 현실적인 이 경제에 있어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도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TPP의 역할, 그 다음에 미국의 리더십 여러 가지로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의 어떤 디베이트이 미국 안에서도 새로 지금 생긴 그 공화당 위주의 그런 어떤 국회에서도 많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또 많은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미국 안에서의 이제 세율, 특히 이제 법인세입니다. 근데 미국 법인세는 사실 아주 너무 리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나 이 OECD 멤버라든지 선진국 안에서는 미국의 세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또 방향점을 찾고자 노력하시듯이 미국 안에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상 안에 많은 이런 정책적인 어떤 텐션과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그 정책 방안들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경제보다는 강한 장점이 있다면 바로 앞에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코노믹 프리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미국은 조금 더 확실하게 체제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정책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코노믹 프리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그것을 하되 어떤 차별적이고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고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보폭에서 경쟁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한 그런 그 임파워먼트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 없는 그런 룰 오브 로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임플리케이션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인다. 과연 어떤 쪽으로 대한민국이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2015년, 2016년 그리고 다가올 해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큰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작년 연말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저도 미국에서 생활을 합니다만은 워낙에 소문을 많이 들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어떤 면에서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과연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과 또 많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미생 단계에 있다면 어떻게 완생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국가적인 어떤 국민적인 어떤 디베이트를 통해서 상생하는 기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번 세컨 패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최준경 장관님과 권태신 장관님 그 다음에 윤영윤 장관님을 모시고 또 한 번 또 재미있는 또 아주 효과적인 또 디베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앤서니 킴 연구원님께서 두 번째 세션 발표로 열어주셨습니다.